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거 우리 군에 또 특히 해병대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과연 우리 해병대 또는 우리 방사청, 우리 군에서 이런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라면 우리 해병대 완전히 그냥 강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식 생겼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안 방어에 관심이 많은 중소국가들을 겨냥해 강력한 해안 방어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미군의 하이마스 다련장 개념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굴지의 방산업체 LBC 무인정찰기와 연동해서 운용하는 차세대 장거리 지대함 로켓 시스템 SPMS를 현지 시각 3월 15일 공개했습니다. SPMS는 Shore Protection Missile System, 즉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다련장 로켓을 적용해 적의 수상함을 무력화시키는 개념의 무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LBC 현재 판매 중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 플스와 연동해서 운용하는 저가형 지대함 미사일 개념인데요. 사거리 35km의 122mm 로켓 18연장 포드, 사거리 40km의 160mm 로켓 10연장 포드, 사거리 150km의 엑스트라 로켓 4연장 포드, 사거리 300km의 프레데터 호크 2연장 포드 등 목적에 맞는 유도 로켓 포드를 선택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SPMS는 이 유도 로켓 발사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헤르메스 900 중고도 무인기와 연동해서 원거리에서 적의 수상함대를 찾아 헤르메스의 타겟팅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표적 상공에 도달한 유도 로켓은 공중에서 폭발해 자탄의 비를 뿌림으로써 표적의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 센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엘비츠는 기존의 다련장 로켓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이 SPMS 시스템을 수출 시장에서 적극 홍보할 예정인데요. 이미 다련장 로켓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무인기를 구매하고 약간의 개조 작업만 거치면 강력한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서 중소국가들의 상당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지금 중소국가들 중에서 강력한 해군력과 경쟁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대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5도의 연평도나 백령도 이런 곳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적의 강력한 함대들에 대해서 직접 1대1로 대칭 전력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또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경우도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완전히 러쉬, 이제 세그라고 하는데, 이 러쉬가 들어올 때 이것을 하나하나 타격해내야 되는데, 이제 타격이 좀 늦어가지고 상륙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제압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역제압하는 로켓이 유도 로켓입니다. 유도 로켓. 어떻게 유도하냐? 이제 이 헤르메스 900이라고 하는 이 UAV를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적의 함대를 탐지하고 그걸 향해서 이제 데이터 링크를 주면 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련장 로켓들이 쫙 날아오면은 이제 적의 함대도 이걸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알죠. 그러면은 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는 적의 함대가 이동하는 예상 경로, 그러니까 한 150km를 날아가려고 하면은 한 6분에서 10분 정도 날아간다? 그럼 10분 후에는 한 이 정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속 한 50km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시속 50km로 움직이기 때문에 10분 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여,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곳에서부터 10여 킬로미터 정도는 이동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 예상 지점으로 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함대함 미사일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나 이건 로켓이기 때문에 그 레이더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MLRS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쏘면은 이동해버리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예상 지점으로 쏘았는데, 적도 그걸 알고, 저기 분명히 우리가 직진해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지점에다가 지금 로켓을 쏠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직진해서 가지 않고 꺾어서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 이제 엉뚱한 데를 때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미래 예상 지점에 탄착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헤르메스 900 무인기를 가지고 저기 최종 타겟 딱 맞을 때쯤에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계속 이제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 적의 이동 경로를 따라 계속 보정해 주면서 유도 로켓이니까 그렇게 해서
적의 최종 지점 딱 상공에 가서 자탄의 비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럼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거 이제 다 박살나죠. 현대의 군함은 뭐 레이더나 센서 나가면은 뭐 끝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 포도 발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에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구매를 해서 중국에 대한 대함 타격 능력을 가진다. 아유, 굉장히 무섭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평도나 백령도 이런 데서 북한이 쫙 달려온 걸 그냥 광역 제압해버리는 이런 것들. 그런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맛보기였고, 진짜 저 같은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미 해병대는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계획 발표 이후 급속도로 부대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갓 10년밖에 안 된 사실상 신품의 공격 헬기 비행대 2개가 해체되어 중고로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지난해 발표된 해병대 개편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하와이에 주둔 중인 제367 해병 경공격 헬기 비행대 HMLA 367 부대 해체 절차를 시작했다고 미 해병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5일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 2011년 AH-1Z 바이퍼 공격 헬기와 UH-1Y 베놈 다목적 헬기로 기종을 바꾼 부대로 유사시 제3 해병 원정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인데요. 미 해병대는 총 7개의 공격 헬기 비행대 가운데 2개 비행대를 내년 말까지 해체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 부대들을 우선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 대변인은 2개 비행대가 해체된 제24 해병 항공단은 비활성화된 후에 수년 이내에 KC-130J를 장비한 항공단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해체된 2개 비행대의 헬기들은 모두 스크랩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367 비행대 소속의 AH-1Z 바이퍼 헬기는 18대, UH-1I 헬기는 9대인데요. 미 해병대가 내년까지 2개 비행대를 해체함에 따라서 모두 36대의 AH-1Z 바이퍼 공격 헬기가 스크랩 처리되어 알막으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체되는 비행대의 AH-1Z는 AH-1W에서 Z 사양으로 재생되어 2011년부터 배치된 기체인데요. 통상 해체된 비행대의 기체들은 알막을 거쳐 1, 2년 내에 중고 매물로 나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해병대가 이 매물들의 향후 처리를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퍼, 아파치와 더불어서 미군이 사용하는 양대 공격 헬기죠. 미 육군은 아파치, 그리고 미 해병대는 바이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바이퍼가 7개 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지금 해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미 해병대가 이제 작전 개념을 바꿨죠. 다영역 전투 개념 이렇게 해서 과거에 해병대는 상륙 작전을 해서 적진에 강제 진입하는 뭐 이런 작전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뭐 강제 진입 상륙 작전 할 필요 없어. 원거리에서 때리는데 이렇게 해서 원거리 타격 전력으로 지금 해병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의 F-35 비행대 숫자도 줄이고 비행기의 숫자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개편하는데 헬기 숫자도 줄인다는 겁니다. 왜냐? 헬기야말로 상륙작전에 쓰는 상륙전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볼 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이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합동 상륙작전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양성되고 있는 군대인데 같이 하는 파트너가 또 어쩌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파트너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작전 개념 부대 구조를 바꾸면 우리 한국 해병대는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한국 해병대도 미 해병대의 바뀌는 개념에 따라서 뭔가 좀 상륙작전 개념이나 아니면 상륙작전이 아니고 다른 기동부대, 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해병대가 해병 항공단을 만들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기동 헬기는 마리논 뭐 선정했죠. 그런데 공격 헬기를 뭘 하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걸 이제 카이에서 로비를 했는지 지금 뭐 아예 국방부에서 그런 TF까지 만들어서 카이를 밀어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마리논 무장형이란 걸 만들어서 이 21세기에 무장 헬기 그러니까 건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뒤뚱뒤뚱 하면서 적진에 들어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해병대를 희생시켜서, 해병대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륙 전력을 희생시킨다. 상륙 전력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각오하고 카이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국방부입니다. 왜냐? 카이 사장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세니까. 캠프에, 대선 캠프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 카이다나 이런 국방부의 어용 연구단체에서는 야, 뭐 비용 때문에 어쩌고저쩌고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진짜 싼 게 나왔습니다. 10년밖에 안 된 중고 공격 헬기, 바이퍼 공격 헬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비용 때문에 또 노후돼서라고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일부는 H1W를 H1Z 사용으로 완전히 창정비해서 개조한 것이고, 또 일부는 신품으로 만든 거예요. 대부분이 10년 정도 된 기령입니다. 10년 완전 새 거죠. 우리가 도입해도 최소 30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직 런칭되지도 않았으니까,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막에 가서 그냥 쓸쓸하게 수십 년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파는 게 훨씬 좋겠죠. 우리가 사겠다고 그러면은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해병대가 24대의 공격 헬기를 가지겠다라고 하고는 지금 카이가 그거 우리가 마리논 무장형으로 개조해 줄게. 돈만 많이 줘. 우리 매출 보장해 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36대 나올 거니까 36대 다 사도 남죠, 돈이.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한 20, 30년 쓰고, 그때 그야말로 진짜 우리 한국이 만드는 공격 헬기나 아니면은 벨 360이나 당시 이제 20년, 30년 후의 최강의 공격 헬기를 사서 또 해병대가 무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유연하게, 슬기롭게 우리 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대가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조직이 돼야지 방산업체의 안보를 지키는 조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바이퍼 공격 헬기 36대로 무장하는 우리 해병대,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 아니지만 우리 해병대가 강력해지는 거, 그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이에게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10년밖에 안 된 최신형 해병용 공격 헬기 36대, 24대도 아니고 36대 딱 가지고 와서 아예 해병대 공격 헬기 대대를 2개 대대로 딱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우리 해병 1사단을 진짜 육군 7군단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기동부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